자, 전번까지는 우리가 그 메인보드 구성 회로 중에서 부팅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메인보드 구성 회로 중에서 CMOS 회로라는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CMOS 회로 강의 이전에 여러분들 드릴 한 가지 말씀을 뭐냐면, 저희 공식 카페를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면은 메인보드 3 쪽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모니터 TV 수리를 하다가 메인보드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니터 TV는 모든 어떤 기능들이 PCB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Tcon 보드, AD 보드, SMPS, OSD 보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고장 범위를 우리가 좀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건이 되지만 메인보드는 모든 기능이 PCB 한 장에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팅 회로라든가 CMOS 회로라든가 바이오스 회로, 그다음에 무슨 뭐 전원 공급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 이런 부분들이 한 장에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장 요소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확한 이론을 모르면은 수리에 접근하기가 힘든 것이 이제 메인보드 수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내 컴퓨터 채널에 보면은 전기전자 기초과정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니터도 한번 보고, TV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메인보드 쪽으로 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역행을 해서 일단 수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부분을 한꺼번에 배우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팅 회로에 의해서 CMOS 회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CMOS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MOS는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콘덕터의 약어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일종의 저장 장치인 램으로 사우스 브리지 칩에 내장되어 있으며 RTC, NVRAM이라고도 한다. RTC, 즉 리얼타임 클럭에는 시간과 날짜가 저장되고, NVRAM, 즉 CMOS 램에는 주로 메인보드 메모리 용량, 하드디스크 타입과 수량, 그래픽 카드 타입, 운영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과 사용자가 설정한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 CMOS 램은 휘발성 메모리의 일종으로 PC 사용을 종료하고 AC 220V 전원을 제거할 경우 CMOS 회로와 리얼타임 클럭 회로에 CR2032 배터리 전원이 공급되어 CMOS 램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존 유지하여 항상 부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CMOS 셋업은 NVRAM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만약 CR2032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CMOS 정보를 잘못 설정 시 컴퓨터는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부팅 시 F1 또는 델 키를 눌러 재설정하라는 메시지가 출력되어 재설정을 요구한다. 자, 이것이 이제 CMOS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팅 회로와 연동돼서 굉장히 또 중요한 회로 중에 하나죠. 사실은 메인보드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런 회로 소자들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부팅과 연관돼서 관련된 이런 CMOS 회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아마 이런 거를 많이 맞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PC 수리하다 보면 전원 파워 버튼을 누르면, PC 파워 버튼을 누르면
뭐 갑자기 뭐 F1 키나 델 키를 눌러서 뭐 재설정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CMOS와 관련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CMOS 셋업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날짜도 고치고 부트 시퀀스도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것인지, 즉 이네이블 할 것인지 디세이블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다시 저장하고 재부팅을 하게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 CMOS 회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CMOS 회로를 들어가기 전에 파워 서플라이, PC용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보통 파워 서플라이를 PSU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그 모니터만 수리해 보신 분들은 SMPS도 이제 파워죠. 파워 전원 공급 장치인데 220V 전원을 꽂으면은 모니터에 사용되는 그 SMP 파워는 오토 방식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220V만 꽂으면은 모니터에서 필요한 전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5V, AD 보드가 필요한 5V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나 드라이브, 즉 백라이트가 사용하는 전원이 12V이기 때문에 5V, 12V가 AC 220V 케이블을 꽂으면은 전원 케이블을 꽂으면은 막바로 출력되는 오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데 우리가 TV라든가 아니면 PC용에 들어가는 파워는 오토 방식이 아니라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스탠바이 방식이란 뭐냐면 AC 220V를 꽂으면은 어떤 그 메인보드에서 필요한 파워가 전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신호인 파워 온 전압 5V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PC용 파워 서플라이의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PS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전위차를 이용하여 메인 전압을 구동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파워 서플라이에 AC 220V 전원을 인가하고 데스크탑, 메인보드 전원 커넥터에 파워 서플라이 전원 케이블을 삽입하면 대기 전 원인 스탠바이 DC5V와 파워원 전압 DC5V만 출력되며 메인 전압인 DC12V, 5V, 3.3V 전압 및 파워구 신호는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PC에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IO 칩과 사우스 브리지 칩으로 구성된 부팅 회로를 거쳐 파워온 DC5V 전압을 0V 전위로 전환하여 메인 전압이 구동되며 메인 전압이 이상이 없을 시 파워가 이상 없다는 파워구 시그널을 출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워 서플라이의 규격은 ATX, 마이크로 ATX, TFX 파워가 있는데 컴퓨터 케이스 형태인 일반형, 슬림형, 초슬림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파워 서플라이의 이 핀맵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여기 색깔이 노란색이 12V를 나타내는 케이블이고요. 적색이 5V고 여기 주황색이 3.3V, 파란색은 뭐 마이너스 12V는 좀 안 쓰는데 그 다음에 녹색 요 케이블이 파워온 전압, 즉 메인 전압을 기동을 하기 위한 신호죠. 부팅 회로에서 그게 이제 하나 더 나오고, 보라색이 바로 스탠바이 전원입니다. 스탠바이 전원. 그 다음에 회색이 요것이 우리가 이제 파워 굿 시그널,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리셋 신호를 쓰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파워의 핀맵은 좀 알아야 되는데, 요즘 나온 파워 서플라이들은 이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전부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특히 고가 파워를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색깔로 구분되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좋은데, 이 핀맵도 뭐 알 필요 없이 좋은데 뭐 단가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전부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거 찾기는 어려우니까 핀맵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20V AC 220V 전원을 파워 서플라이 인가하게 되면 여기 즉 이 검정색이 그라운드라고 그랬죠. 그라운드와 테스터기를 DC 모드로 놓고 그라운드와 여기 이 보라색 케이블을 대면은 5V만 나옵니다. 5V가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20V 전원을 꽂으면 두 가지가 나온다는데 하나는 스탠바이 전압 5V고요. 하나는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신호로 쓰는 파워온 전압이 뭐 5V가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은 뭐 파워 서플라이에 따라 틀린데 3V에서 5V의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스터기 적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까만 선에 대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 케이블이 우리가 파워온 케이블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적색 단자를 냈을 때 3V에서 5V가 출력되는 이 두 가지만 나오겠다는 얘기죠. 두 가지만. 그러면은 메인보드에서 여기 스탠바이 5V가 들어가는 요 이유는 뭐냐면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대기 전원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동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CPU에 전원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메모리 쪽도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고 칩셋도 공급해 줘야 되고 이런 그 사운드 칩도 공급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바이 전원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스탠바이 전원을 가지고 우리가 부팅 회로에서 어떤 우리가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요 IO 칩으로 가서 파워온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이 대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압을 5V 전압을 0V 전위로 여기서 부팅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렸을 때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파워 서플라이에 여기 메인 전압을 기동해서 아까 말한 12V, 5V, 3.3V 파워 시그널이 나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PC가 구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 여기 CPU 팬도 안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동작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메인 전압이 기동이 되는지 파워온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스탠바이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판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를 판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를 가지고 이제 파워가 불량인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 지구는 우리가 리플 전압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양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약간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요 핀맵이라든가 이 동작 원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 TV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이거 왜 AC 220V 꽂았는데 5V밖에 안 나오죠? 그러시는 분들은 동작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TV 쪽도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그 SMPS의 메인 스위칭회를 건드려야 PFC하고 공진회로가 동작을 해서 2차 측으로 5V, 12V, 24V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 메인보드도 똑같거든요.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일단은 1차적으로 알고 있어야 메인보드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부분을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AC 220V를 꽂게 되면 우리가 뭐만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5V하고 파워온 전압이 나와요. 이 파워온 전압, 이 스탠바이 5V는 왜 나온다 그랬죠?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대기 전원이에요. TV에서는 마찬가지죠. AC 220V를 꽂으면 스탠바이 5V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5V는 에이드보드에 전달해서 에이드보드로 전달돼서 어쨌든 간에 리모컨을 동작시킬 수 있고 모든 동작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한 전압이 우리가 대기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메인보드에서 마찬가지죠. 이 스탠바이 전압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대기 전원을 쓰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파워온 전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워온 전압. 녹색 케이블로 나온 파워온 전압은 뭐라고 그랬죠? 파워 서플라이에 메인 전원을 기동하기 위한 신호를 쓰게 하는 것이 요 파워온 전압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지금 파워온 시그널이 우리가 어디로 가 있죠? 부팅 회로 쪽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즉 5V를 요 파워온 전압, 이 파워온 전압 5V를
0V 전위로 떨어뜨렸을 때 이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팅회로 들어가는 거죠. 부팅회는 이미 파워온 전압 5V가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걔를 내부 처리 과정을 시켜서 0V 전위를 떨어뜨렸을 때 이제 파워 서플라이, 이쪽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이제 메인 전압을 기동해라, 그런 신호가 왔다 해서 이제 메인 전압이 출력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파워온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여기서 눌렀을 때 바로 뭡니까? 12V, 5V, 3.3V 파워가 정상이라는 신호, 즉 이 PG 신호가 파워그 시그널 또는 PG 신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호는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나중에 리셋 회로에서 설명했지만 그 회로에서 이제 이 PG 신호를 갖다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제 메인 전압이 기동이 되는 거예요. 메인 전압이. 그럼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다 써가지고 뭐 윈도우에서 뭐 시스템 종료를 하거나 파워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는 뭡니까? 다시 신호가 그 부팅회로에서 다시 0V 신호가 다시 5V로 바뀌는 거죠. 바뀌게 되면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는 전위차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메인 전압은 꺼지고 스탠바이 전압과 파워온 전압만 이렇게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 자, 그럴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220V 있잖아요. AC 220V로 완전히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워나고 스탠바이 전압도 안 나오는 거예요. AC 220V가 인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스탠바이와 파워온 전압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AC 220V를 꽂아놓은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워온 전압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멀티탭에 어떤 전원 스위치를 다 내린다든가 아니면은 컴퓨터 뒤에 파워 서플라이에 AC 220V 케이블을 완전히 빼버리면은 스탠바이 파워온 전압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동작이.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겠죠? 핀맵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하고 파워 서플라이는 전위차를 이용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한다. 즉 파워온 전압 5V를 0V로 낮춤으로써 메인 전압을 기동한다. 그럼 파워온 전압 5V를 0V로 낮추는 회로가 뭐냐? 바로 부팅 회로에서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내부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대기압 같은 5V를 0V 전위로 떨어뜨려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파워 서플라이 신호를 전달했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하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CMOS 회로에 대해서 조금 전에 CMOS라는 게 뭔지를 말씀드렸죠. 자, CMOS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팅 회로에 대한 기본 베이직 회로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스탠다드적인 회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에 설명했었죠. 이 내용을 참조를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CMOS 부팅 회로 안에 이 CMOS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베이직 회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CMOS 회로의 어떤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MOS는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약칭이며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일종의 저장 장치인 램으로 처리 속도가 D램보다 우수하며 CMOS는 RTC NVRAM이라고도 불리우며 CMOS 칩의 램의 용량은 보통 64바이트 또는 128바이트이며 메인보드 사우스 브릿지 칩에 내장되어 있다. RTC, 즉 리얼타임 클럭 IC에는 시간과 날짜가 저장되고 NVRAM, 즉 CMOS 램에는 주로 메인보드 메모리 용량, 하드디스크 타입과 수량, 그래픽 카드 타입, 운영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과 사용자가 설정한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 시모스 셋업은 NVRAM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시모스는 낮은 전류를 사용하며, 시모스는 휘발성 메모리의 일종으로서 PC가 종료되었을 때 시모스 회로와 리얼타임 클럭 회로에 CR2032 배터리의 전원이 공급되어 시모스 램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존 유지하여 항상 부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모스 회로는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받고 외부 크리스탈로부터 클럭 신호를 받음으로써 동작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CR2032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시모스 정보를 잘못 설정 시 컴퓨터는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없으며, 시모스 회로는 시모스 메모리, 크리스탈, 콘덴서, 점퍼, 사우스 브릿지 칩, CR2032 배터리, 그리고 전원 공급 회로 등으로 구성된다. 시모스 램은 부팅 시 바이오스가 시스템 초기화 작업을 마친 후 설정과 시모스 램의 변수들을 비교한 후 정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부팅을 시작하며, 리얼타임 클럭 회로는 32.768kHz의 클럭 신호를 만들어 시모스 회로와 부팅 회로에 필요한 클럭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시모스 점퍼의 작용은 시모스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시모스 램이 정보를 지운 후에 재부팅 시 바이오스에서 디폴트 값만 읽도록 하며, 시모스 점퍼는 2핀과 3핀 점퍼에 두 가지가 있으며 메인보드에 CLR, 시모스 또는 CLR, RTC로 마킹되어 있다. 요즘 출시된 메인보드는 시모스 점퍼 단자가 없는 제품도 있으며, 이런 제품의 경우 시모스 클리어 작업이 필요할 경우 핀셋을 이용하여 회로에서 쇼트시키면 된다. 시모스 회로의 전원 공급은 CR2032 배터리 외에 LDO 레귤레이터로 구성된 전원 공급 회로가 있다. AC 220V가 컴퓨터 ATX 파워에 인가되면 스탠바이 DCO 볼트는 시모스 회로로 전원이 공급되는데, 시모스는 동작 전압이 DC 3.3V이므로 스탠바이 DCO 볼트는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 DCO 볼트를 DC 3.3V로 다운시켜 시모스 회로에 전원을 공급한다. LDO 레귤레이터의 입출력부에는 필터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고, 출력부와 피드백부에는 통상적으로 두 개의 저항을 연결하며 피드백 회로를 통해 LDO 레귤레이터의 출력 전압을 조절하여 안정된 전압을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자, 이것이 이제 시모스 회로 쪽에 이제 회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모스라는 것은 여기 지금 사우스 브리지 안에 여기 칩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데, 얘는 뭡니까? 시모스라는 것은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약자인데, 얘는 아주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여기 램도 뭡니까? 램도 휘발성 메모리죠. 전원을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은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 시모스 마찬가지로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을 갖다가 공급하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이 날아갑니다. 그럼 시모스에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메인보드 쪽에서 보면 요 D타입의 SPI 플래시 롬인데, 여기 안에 우리가 세 가지 루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바이오스 회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델키나 F1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모스 셋업이라는 게 나오죠.
이런 화면들이 나와서 뭐 여기서 부트 시퀀스는 뭐고 뭐 이렇게 쭉 날짜 설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지금 SPI 플래시럼에 들어있는 폼웨어 그 루틴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설정한 정보들은 여기 이 바이오스에다 기록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정보가 여기 지금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CMOS 램에 이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CMOS는 우리가 지우고 쓸 수 있는 거죠. 단지 이제 뭐냐, 여기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얘는 지워져 버리니까 여기 지금 뭐 배터리가 이 CR203 배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요쪽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그 파워 서플라이의 그 동작 원리를 얘기했던 분이 그거예요. AC 220V를 갖다가 우리가 그 파워 서플라이 인가를 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원 5V는 계속 나온다 그랬죠. 그때는 얘가 사실은 필요는 없어요. 왜? 레귤레이터에서 항상 우리가 스탠바이 전원이 5V가 들어가 3.3V 다운해서 이 CMOS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가정에서 주부들은 전기를 아낀다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220V 멀티 코드가 있죠. 멀티탭 이렇게 쭉 있는 거, 여기 이걸 전원을 다 꺼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멀티탭하고 연결되어 있는 PC의 파워는 결론적으로 AC 220V 전원 케이블을 뺀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뭡니까? 스탠바이 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레귤레이터의 전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배터리가 이쪽 CMOS 쪽에 전원을 공급을 해줘서 우리가 동작 대기 상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보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잠깐 회로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회로도에서 바로 회로도에서 어떤 회로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CMOS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자, 전원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AC 220V가 인가되어 있을 때는 스탠바이 전원이 쭉 나와서 레귤레이터 입력으로 들어가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여기 3.3V가 나오는 거죠. 3.3V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얘는 공급이 되더라도 이 3.0V가 공급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이게 스위칭 다이오드란 말이에요. 스위칭 다이오드죠? 예. 3.3V가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는 얘기죠. 그러면은 220V 전원을 갖다 항상 여기서 꽂고 있을 때, 항상 꽂아져 있을 때는 이 스탠바이전이 나오니까 항상 레귤레이터 전원을 공급해서 이 CMOS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지. 동작 대기 상태에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전원을 갖다가 아예 220V 코드를 빼버렸어요. 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아무 3.3V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0V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배터리 전압으로 공급돼서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동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예를 들어본다면, 여긴 지금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3.3V가 여기 공급되고 있고, 여기 3.0V가 공급되고 있어요. 양쪽으로 두 개가 AC 220V를 꽂으면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지 않고 얘 전압으로 인가되는 거고, 여기 220V를 빼게 되면 여기가 안 나오니까 여기 0V죠. 당연히 0V니까 이때는 뭡니까? 여기 전압보다, 저기 레귤레이터 있는 쪽보다 CMOS 배터리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 스위칭 다이오드는 얘 전원을 써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AC 220V 전원이 인가됐을 때는 레귤레이터 전압보다 얘가 높기 때문에 이 레귤레이터 전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이게 AC 220V를 제거했을 때 스탠바이가 안 나오면 얘가 0V니까 이 배터리 전압이 높으니까 배터리 전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요것이 이제 CMOS 회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CMOS 클리어 단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배터리가 꽂은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1번과 2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점포죠. 이건 2핀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이제 그 CMOS 클리어 점포입니다. 여기 한 단자 2번은 저항을 통해서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 CMOS 캡을 씌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원이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그라운드로 빠지니까 이 전원이 0V 전이로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CMOS, RTC, NVRAM이라는 데이터는 다 지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CMOS를 클리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자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핀 단자는 이 캡이 씌워져 있지 않지만 3핀으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한 거는 2번, 3번에 이게 1번과 2번이 캡이 씌워져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노말이죠. 이 전원이 공급되는 거고, 이 단자를 2번과 3번에 꽂았을 때는 이 3번이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0V 전위로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RTC, NVRAM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져 버린다. 그런 얘기겠죠. 물론 여기 있는 이것이 뭐 어떤 그 레귤레이터, 스위칭 다이오드가 손상이 되거나 이럴 때는 뭐 이게 안 먹겠지만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MOS 회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가 정상적인 부팅을 위해서는 항상 CMOS 회로 및 부팅 회로에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원이 공급되는 과정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AC 220V 전원을 ATX 파워에 인가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PC의 파워온 버튼을 ON하여 ATX 파워 메인 전원이 기동한 상태인 경우, 또는 사용자가 PC의 파워온 버튼을 OF하여 ATX 파워 메인 전원이 동작을 멈춘 경우, ATX 파워로부터 스탠바이 DCO 볼트 전원은 항시 메인보드에 인가되며, 인가된 DCO 볼트 전원은 LDO 레귤레이터를 거쳐 DC 3.3V로 다운되어 CMOS 회로 및 부팅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여 동작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두 번째 경우는 AC 220V 전원을 ATX 파워에서 제거할 경우, ATX 파워로부터 스탠바이 DCO 볼트가 메인보드에 인가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때는 메인보드 CMOS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CR2032 배터리로부터 CMOS 회로 및 부팅 회로에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동작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좌측에 CMOS 및 부팅 회로도에 의해 좀 더 디테일한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CMOS 회로 및 부팅 회로가 동작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AC 220V가 ATX 파워에 인가될 경우, 스탠바이 DCO 볼트는 APL 1084 LDO 레귤레이터에 입력 단자인 3번 핀으로 인가되어 DC 3.3V로 변환 후 출력 단자인 2번 핀을 거쳐 3단자 스위칭 다이오드인 D3 2번 단자 및 3번 단자를 거쳐 저항 R194를 지나 사우스 브리지 칩에 VCC RTC 회로와 RTCR ST 회로에 연결되어 CMOS 램에 DC 3.3V 전원이 공급되어 CMOS 램의 정보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리얼타임 클럭 회로에도 전원이 공급되어 발진기와 수정 발진자 X1이 동작하여 32.768kHz의 클럭 주파수를 발진하여 사우스 브리지 칩 및 CMOS 회로로 클럭 신호를 제공하면 부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DC 3.3V는 CMOS 클리어 단자인 1번 핀에 공급되며, 2번 핀은 저항 R198을 거쳐 접지된다. CMOS 클리어 단자에 1번과 2번 핀에 점퍼 캡을 삽입할 경우 전류는 접지로 흐르게 되어 사우스 브리지 칩에 공급 전원이 차단되어 CMOS 램이 초기화된다.
두 번째 경우는 AC 220V가 ATX 파워에 인가안되었을 경우 CR2032 배터리 BAT는 저항 R196을 지나 3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D3 1번 단자 및 3번 단자를 거쳐 저항 R194를 지나 사우스 브리지 칩에 VCC-RTC 회로와 RTCR-ST 회로와 시모스 클리어 단자인 1번 핀에 공급되며 2번 핀은 저항 R198을 거쳐 접지된다. 시모스 클리어 단자에 1번과 2번 핀에 점퍼 캡을 삽입할 경우 전류는 접지로 흐르게 되어 사우스 브리지 칩에 공급 전원이 차단되어 시모스 램이 초기화된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시모스 회로의 어떤 그 디테일한 회로 해석입니다.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레귤레이터 전원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시모스 회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AC 220V 파워 서플라이에 여기 AC 220V 있죠. 220V 전원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스탠바이 5V는 계속적으로 레귤레이터에 입력돼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CR2032 배터리도 계속 3.0V가 나오는데 이 전압들은 뭡니까? 스위칭 레귤레이터 얘는 2번 단자, 얘는 1번 단자로 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공급될 때는 이 시모스 배터리에 나오는 전압보다 레귤레이터 쪽의 전압이 전위가 높기 때문에 얘는 캔슬되고 얘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돼서 지금 이 빨간 이 선 있죠? 이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AC 220V 코드를 많이 제거했을 때는 파워 서플라이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가 0V가 된단 말이죠. 레귤레이터 전원은 5V 스탠바이가 안 들어가니까 0V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배터리 전원이 0V 전입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얘가 캔슬이 되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이죠. 요 파란색 이 점선으로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리얼타임 이 우리가 수정 발진자는 사우스 브리지 내부를 통해서 전원이 이렇게 또 공급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모스 클리어는 이 2번 단자, 3번 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핀 단자가 있죠. 1번, 2번, 3번 핀. 이 3번 핀이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번, 2번이 이렇게 노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전원이 공급되는 거고, 이 점포 캡슐 여기다 이렇게 씌웠을 경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접지로 흐르니까 여기가 영전위로 된단 말이죠. 영전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차단되는 거죠. 전부 전기가 이쪽으로 해서 그라운드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이 그라운드로 흘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모스 램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시모스 램은 휘발성 메모리다 보니까 항상 전원이 공급돼야 된다.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 단자가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할 때는 점퍼 캡을 씌워서 그라운드로 전기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시모스의 내용을 지우고자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 지금 시모스 회로의 좀 더 디테일한 회로 해석을 요 우측에 있는 설명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수리를 한다. 왜 자꾸 이게 점포 여기 시모스니 적어서 시모스 셋업을 띄우라고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를 머릿속에 있으니까 배터리가 전원이 없나? 레귤레이터가 문제가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나? 아니면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손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점포 캡이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 점포 캡을 씌운 상태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자꾸 시모스 셋업을 잡으라고 나오겠죠? 안 되겠죠, 그때는. 예, 다 지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바이오스 회로 쪽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바이오스
SPI 플래시롬에는 펌웨어가 들어있는데 거기는 세 가지 루틴이 있다. 즉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기본적인 이 SPI 플래시롬에 있는 그 바이 펌웨어하고 시모스에 있는 저장된 그 정보하고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FI나 델키가 누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이용해서 시모스 셋업을 프로그램 띄우는 거겠죠. F1하고 델키를 띄워서 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모스웨어로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우측에 설명을 지금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입을 시켜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모스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사우스 칩을 보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회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안에 회로가 들어가 있겠죠. 그 일부분이 요 RTC NVRAM이라는 하나의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팅 파워온 버튼을 누르고 F5나 델키를 눌렀을 때 이런 시모스 셋업이 뜨죠.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 바이오스가 레거시 바이오스를 썼는데 요즘 이제 UEFI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요 UI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그래픽으로 좀 아주 멋있게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근데 뭐 지금도 이런 지금 걸 쓰고 있는 거고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 F5나 델키를 눌렀을 때 여기 지금 SPI 플래시롬에 있는 바이오스의 어떤 일부 프로그램, 셋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띄워서 여기 들어가면 뭐 어드밴스 바이오스 피처 들어가서 뭐 날짜를 수정한다든가 부트 시퀀스를 수정한다든가 사운드를 쓸 건지 말 건지 어떤 그런 항목에 대해서 이네이블과 디제이블을 시키면서 그 정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이브 이그짓 엑시트 셋업 또는 여기서는 여기 똑같은 어떤 정보가 나오겠죠? 그럼 뭡니까? 이 정보가 이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이 여기에 SPI 플래시롬에 있는 바이오스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사우스 브리집에 있는 RTC NVRAM에 내가 설정한 정보가 여기 저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여기 지금 이 바이오스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우스 브리집 내부에 있는 RTC NVRAM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전원을 빼더라도 이 지금 SPI 플래시롬의 펌웨어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우스 브리지 칩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모스는 어떻게 됩니까? 휘발성 메모리니까 전기를 공급을 안 하면 죽으니까 이 CR204 배터리로 얘를 공급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모스 회로들을 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좀 자세히 보면요. 지금 요 부분이라 했죠. 요 부분. 요거를 지금 회로도보다는 지금 보드뷰를 통해서 본 겁니다. 보드뷰를 통해서 보면 요 CR203의 배터리 플러스 단자 하나는 여기 좀 보면 저항을 거쳐서 1번 단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1번 단자로.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 단자는 여기 저항을 거쳐서 이 저항입니다. 저항을 거쳐서 1번 이게 뭡니까? 이게 스위칭 다이오드죠. 여기 지금 에노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캐소드 단자를 거쳐서 그 CR204 배터리 3V가 1번 단자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 전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는 바로 여기 시모스 사우스 브리지 내부에 있는 RTC 엠브렘의 VCC RTC로다가 이 컨덴서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스탠바이 전원을 받는 레귤레이터는 어디로 들어가냐? 레귤레이터죠. 이게 레귤레이터. 그죠? 레귤레이터 아웃풋 지금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5V 인풋 들어가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 단자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얘도 바로 2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위칭 다이오드 2번으로. 요게 1번은 시모스 배터리 전원이고 2번은 레귤레이터 오는 전원이 여기로 들어가서 내부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3번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똑같이 공급될 때는 얘가 3.0V고 얘가 3.3V니까 3.3V 전위가 높아니까 얘는 캔슬되고 이쪽 이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로 마찬가지로 들어가냐면 똑같이 일로 사우스 브리지 칩에 있는 시모스 램에 우리가 V 전압을 걸어주게 된다 하는 얘기죠. 요게 이제 보드뷰를 통한
회로도예요. 일반 회로도를 보면 복잡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델의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다면 정상 동작되는 거죠. 이 보드뷰 파일을 보는 것이 더 좋다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죠. 자, 동영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배터리 플러스 단자죠. 여기 나오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옵니다. 요게 지금 뭐 저항을 통해서 1번으로 들어가서 나온 아웃풋 신호를 어디로 들어가냐? 아웃풋 신호는 배터리 전압이죠.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우스 브리지 쪽에 시모스 램에 VCC로 공급된다. VCC RTC라고 나오죠. 예. 그러면 우리가 레귤레이터로, 즉 스탠바이 전원을 공급받아서 들어가는 레귤레이터 전원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3번이 뭡니까? 아웃풋이죠. 레귤레이터. 인풋 5V를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DC 3.3V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스위칭 다이오드 2번 단자로 들어가겠죠. 2번 단자요. 2번 단자. 2번 단자 들어가서 3번을 거쳐서 여기 지금 콘덴서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똑같이 사우스 브리지에 RTC, VCC RTC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보드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회로도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보드뷰의 해당 모델이 보드뷰 파일이 그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해서 보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을 수가 있다. 그 회로도 가지고는 좀 너무 복잡해 가지고 분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드뷰로 다 보는 것이 좋다 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CMOS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스 회로에 주로 발생하는 고장은 전원을 공급하는 3단자 스위칭 다이오드의 파손, 크리스탈 및 인덕터 파손, 콘덴서 용량 감퇴, CR2032, 배터리 전압 미달 등으로 발생한다. 첫 번째로 시모스 회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고장 증상으로는 컴퓨터 부팅 시 시모스 체크섬 에러가 나는 경우, 부팅 후 시모스 배터리 스테이트 노후가 나타나는 경우, 화면은 나오나 시모스 설정 저장이 불가능한 경우, 메인보드 부팅 불량, 시스템 시간 저장 불가, 양품 CR2032 배터리로 교체해도 배터리가 방전되는 불량, CR2032 배터리를 장착 시 부팅 불가하나 배터리 제거 시 부팅 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고장 증상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 시모스 회로의 고장 발생 원인으로는 CR2032 배터리 전압 미달 및 배터리 소켓 파손 및 냉납, 시모스 클리어 점퍼선의 세팅 불량 및 냉납, 32.768kHz의 크리스탈 불량 및 파손, 크리스탈과 연결된 저항 파손, 리얼타임 클럭 회로, 발진기의 콘덴서 용량 감퇴, 3단자 스위칭 다이오드 손상, LDO 레귤레이터 손상, 사우스 브리지 치 불량 및 냉납 등 다양한 고장 발생 원인이 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고장인데, 이제 주로 이제 고장 발생을 보면 요 배터리 전압이 보통 2.5V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3.0V 이상, 새 거는 배터리 새 거는 3V를 유지를 해요. 3.3V를 유지를 하는데 3V 이상을 항상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는 2.5V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배터리 분량이 얘는 이제 그 우리가 2차 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방전이 돼 버리죠. 우리 그 건전지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량이 많은 것이 이 CR2032 소켓 배터리에 보면은 우리가 이 뒤에 리드 타입, IMD 타입이죠. 뒤에 이제 PCB 홀에 솔더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냉납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단자가 냉납이 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요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는 요 지금 단자가 있는데
요것이 보통 탄성이 있죠, 이것이. 예, 탄성을 잃어서 접점 불량이 되는 경우가 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가 쇼트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오픈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전원 공급은 배터리 전원 공급되고 또 레귤레이터 공급되는 전원이 있다고 그랬죠. 요것이 이제 뭐 어떤 LDO 레귤레이터의 용량 감퇴, 쇼트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우스 브리지 칩 안에 CMOS, RTC NVRAM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사우스 브리지는 어떤 타입이죠? 어떤 타입이죠? 이것이 바로 BGA 타입입니다. BGA 타입. 볼랍으로다가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죠. 이것이 냉담이 났을 때는 우리가 이 리히팅을 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리히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다. 일시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사우스 브리지 칩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리볼링을 해가지고, 그죠? 리볼링을 해서 우리가 다시 솔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초보자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이 메인보드를 수리한 주 목적은, 물론 일반 것도 있지만은, 산업용 장비에 들어간 메인보드들이 다 구형 메인보드예요. 그런 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용 메인보드 때문에 우리가 리볼링 작업을 하는 거지. 요즘 나온 보드도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인터넷에서 몇만 원 줘서 구입해 갈면 되지만 산업용 메인보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해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수리비가 뭐 굉장히 고가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우스 브리지 냉담이 난다든가 또 아니면 이 칩이 전소했을 때는 새 칩을 갖다 구입을 해서 BJ 리역 장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숙명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요즘 것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구형, 오래된 것도 수리에는 수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장황하게 많이 좀 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장 점검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모스 회로라는 것이 뭐냐, 시모스 회로는 어떻게 동작되는 것이냐, 또 이게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시모스 회로 중심 소자 EMI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